과연 돈을 2배로 쓰면 2배로 행복할까요? 내가 개월급을 빤히 아는데 벤츠를 타. 그럼 그 친구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진짜 이유는 뭐냐면, 네,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동기들인데 월급을 똑같이 받아요. 근데 너 한 달에 얼마 쓰냐? 그랬더니 나 200만 원 써. 야,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너 한 달에 200만 원 써? 그 친구한테는 얘기하는데 나 한 100만 원밖에 안 쓰는데? 그럼 그 친구하고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그 친구는 나보다 2배만큼 돈을 쓰니까 2배만큼 더 행복할까요? 아니거든요. 그건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200만 원 쓰고 난 100만 원 쓴다. 나는 아마 그 동기랑 월급을 똑같이 받는데 나는 200만 원 저축할 수 있고 그 친구는 아마 100만 원도 채 저축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로 몇 년이 딱 지나게 되면 자본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나보다 2배 돈을 썼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더 많이 가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냈을까? 과연 돈을 2배로 쓰면 2배로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쓰는 게 행복하다라는 고정관념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빼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에서 원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쓸데없는 돈을 안 쓰는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 굉장히 중요한 습관을 갖게 된 거고, 불필요한 걸 안 쓰게 되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원금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모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택배 박스 많이 옵니까? 많이 오죠. 이것저것 시키죠. 물건들을 보면 되게 싼 거야. 어떤 건 심지어 몇천 원짜리도 시키고 10,000원 이하 이런 거 시켜. 그러니까 나는 이거 쇼핑에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자잘한 걸 쇼핑하면서 쇼핑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대신에 비싼 물건 안 산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괜찮은데, 자잘한 것도 시키고 또 굵직굵직한 것도 시킨다. 그럼 이건 이수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비 습관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의 가장 명언 중에 명언이 뭐냐면, 제가 제 입으로 명언이라니까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수익률 1% 챙기는 것보다 쓸데없는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한 달간 소비한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썼느냐? 아니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런 건 진짜 안 사도 되는 걸 샀네? 그런 것들이 꼭 있어. 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 단연코 한 개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걸 쓰질 않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도 항상 저는 원금이 많이 남아. 왜? 저는 절대 불필요한 걸 안 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나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개월급을 빤히 아는데 벤츠를 타. 그럼 그 친구는 왜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제 월급을 뻔히 아는데 맨날 해외여행을 가. 그 친구는 왜 그러는 걸까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허영심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그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허영심이 왜 생기냐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 친구가 월급이 빤한데 자꾸 가방을 사. 뭐 명품이 막 몇 개씩 있어. 그 친구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상이 안 행복해서 그래. 일상이 안 행복하다. 그 무슨 뜻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그 제니퍼 러노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이런 습관은 감정이라는 결론이 나왔어. 산다는 건 감정의 문제야.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이유가 뭐야? 필요한 것만 생산하고 소비했으면 이렇게 발전 안 했지. 필요하지도 않은데 갖고 싶은 걸 만들어내니까 저거 갖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거꾸로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소비는 감정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과소비는 상처받은 마음의 증거죠. 그 사람은 왜, 그 친구는 과소비를 하는 걸까? 왜 벤츠를 타는 걸까?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차를 타려고 딱 내려오면은, 저는 차가 아반떼야. 저를 만나면 아반떼 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아반떼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벤츠가 딱 보여.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도 마음에 상처가 크구나. 여기 또 갔는데 또 벤츠가 있어. 이분도 상처가 크구나. 물론 돈이 많아서 벤츠를 타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왜 벤츠를 유독 상처받은 마음에 빗대느냐? 물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 나 벤츠 타는 분이 보면 내가 무슨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 진짜 부자는 벤츠 안 타요. 왜냐면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진짜 부자는 그거보다 더 좋은 차 타. 벤츠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벤츠 타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벤츠를 타. 이게 무슨 얘기야?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상이 안 행복한 경우에 과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내 친구는 소득이 빤한데 왜 벤츠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느냐? 그 친구는 지금 뭔가 일상이 안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소비 습관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어때요? 지금 회사 가면 힘들죠? 막 진짜 빨리 그만두고 싶죠? 근데 막상 그만뒀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여러분 일터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그 감사한 곳에서 내가 지지고 볶고 스트레스 받지만 성장 발전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가 지난달보단 이번 달이 뭔가를 잘하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잘하고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래도 직장에서 내가 그래도 내일을 잘 해내고 있구나 이런 성장 발전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일상이 토요일 일요일만큼 재밌진 않아도 아 이번 주도 참 보람 있었다 재밌었다 이런 게 있어야 과소비가 없어지는데 돈 줄라면 왜 과소비를 안 하느냐. 지금 저 보세요. 방송, 강의, 유튜브, 집필 정신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 또 최근엔 또 조금 잘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재밌어 죽겠지. 이게 재밌는 게 힘은 들죠. 쉬는 시간이 없어. 주말에도 뭐 유튜브 만들어야 되지 뭐 책 써야 되지 원고 써달래 뭐 추천사 써달라 뭐 방송 원고 봐야지. 근데 나는 왜 과소비 안 하냐. 바빠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일상이 재밌는 거야 지금. 근데 무슨 과소비를 해. 여러분 이게 제가 뭐 100% 확률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금이 쌓이는 것이 재테크의 1순위입니다. 최악의 소비요? 100가지도 넘죠. 제 뭐 방송이나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슬기로운 소비 생활 10가지라는 게 있어. 10개명. 가장 최악의 소비는 뭐냐면 이거야. 좀 전에 뭐 벤츠 얘기를 해서 벤츠 타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자기 소득보다 너무 쓸데없이 비싼 차를 타는 거. 이게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우리가 뭐 가전제품을 살 때 가전제품이 싼 거는 50만 원, 비싼 건 몇백만 원 하잖아. 근데 그 몇백만 원을 왜 지불을 하느냐 하면 이 가전제품이 오늘 내가 몇백만 원 주고 사도 이 성능이 몇 년간 유지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몇백만 원 주는 거잖아요. 내구재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을. 그죠? 그럼 자동차는 내구재냐? 당연히 몇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최소한 10년은 탈 거니까 몇천만 원 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몇천만 원 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어떻게 희석시키냐면 야 이거 한 10년 탈 거야 이러고 희석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10년 탈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일반적인 가전제품은 내가 몇백만 원 주고 샀어. 몇백만 원 나가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데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몇 년 쓰니까 이러고 넘어갔어. 그 다음에 돈 들어가요? 전기요금 조금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가잖아. 근데 차는 몇천만 원 주고 샀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 몇천만 원 냈는데도 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 돈이 뭐예요? 주유비? 주유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소모품비, 대리비, 발렛비, 세금. 이건 뭐 얘기하자 그러면 그냥 밤새 차로 생기는 소비가 이렇게 큰데 그냥 덜컥 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그 말이 딱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소득에 걸맞는 차를 안 사고 비싼 차를. 제가 여러 번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는데 자기 월소득의 6개월치 차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월급이 300이다. 그럼 어떻게 18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되냐? 안 되죠. 광역시 수도권이다라고 하면은 450만 원 될 때까지 사지 마라. 대중교통이 있는데 왜 사 그걸? 근데 대부분 보면 본인 소득의 9개월 내지는 1년 내지는 어떤 사람은 2년치 연봉차를 탄다. 그럼 이거는 정신이 일단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없는 거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이 9가지 뭐 하면 안 되는 거보다 그 차 하나가 돈을 더 써. 그러면 벤츠 얘기 나온 김에 벤츠는 얼마 정도 벌어야 타냐? 벤츠 유지비가 벤츠 C 클래스도 있고 E 클래스도 있고 S 클래스 있는데 중간 거 E 클래스가 뭐 차 가격이 한 7,000, 7,500, 8,000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유지비가 얼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가라는 게 있어. 감가가 뭐야? 그 차 가격의 1% 정도가 매달 없어져. 7천만 원짜리 차는 70만 원씩 매달 없어지는. 그러면 1년 지나면 840만 원이 차값이 떨어지고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12가지 유지비에다가 감가까지 더하면 벤츠 E 클래스가 한 200에서 22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20만 원을 그냥 차량 가격으로 사라지는 코스트로 써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월급이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교통비로 220 나가도 나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많이 잡아서 나 그냥 돈 버는 거에 한 10% 20%를 차량 유지비로 써버릴 거야 라고 해도 최소 한 1,000, 1,500은 벌어야 할 수 있는 차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방송 보면 또 그래. 댓글에다가 나 벤츠 타는데 나 1,000만 원 이상 번다. 근데 자영업자면 계속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거예요? 아니면 1,000만 원 번 적이 있다예요? 잘 생각해봐라. 1,000만 원 번 적이 있다가 아니라 나 매달 1,200, 300은 항상 번다. 그러면 뭐 타셔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재테크는 뭐 그거 하나로 망가진다. 그러니까 최악의 소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가 가장 첫 번째로 손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로족들은 다 죽었죠 지금. 플렉스도 다 죽었고 이제는 과소비를 하지만 사실은 뒤에 숨어서 몰래 과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죠.
이게 이제 왜냐면 사회적으로 좋은 차를 좀 타고 다니면 주변에서 약간 눈치를 보는 거죠. 뭐 카푸어 소리 들을까봐. 물론 뭐 앞에서 대놓고 너 카푸어지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뒷담화를 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옛날보다는 막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막 일부러 코로나 때 어디 가지도 못하니까 인스타그램에 자기 명품 소비하고 골프 치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급부로 나타난 것이 요노족이에요. 참 좋은 현상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5명 중에 1명이야. 그러면 4명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닌데 그냥 그분들은 그냥 평범한 거죠. 내가 뭐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정도 테이크아웃, 뭐 커피 먹는 게 잘못이냐? 잘못 아니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문화, 커피죠. 뭐 이것도 뭐라 그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뭐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시켜 먹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뭐 문화, 레저, 운동, PT, 요가, 필라테스 뭐 이런 거 뭐가 문제냐? 문제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5명 중에 1명만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5명 중에 4명은 실패한 거냐?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남들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미래는 평범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범함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남들 정도면 된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우리 행크TV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5명 중에 1명 되고 싶은 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비범한 미래를 꿈꾸니까 이거 찾아보고 공부하고 뭐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고 사냐?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사셔도 돼요. 그러면 5명 중에 4명 되는 거죠. 4명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평범한 행동은 평범한 미래, 비범한 미래는 비범한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비범한 미래를 20대 초반부터 했어. 물론 뭐 그 비범한 행동이 100%로 나를 비범하게 만들었다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비범한 행동을 하고 싶은 분이 이 영상을 본다고 전 믿어요.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당장 나가면 돼. 근데 진짜 비범해지고 싶은 분이 있거든.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커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한 잔만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데 옐로우 브랜드에서 하십시오. 저도 지금 영상 찍기 전에 바로 점심 먹고 옐로우 브랜드에서 지금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옐로우 브랜드가 뭐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3개 있잖아. 눈만 돌리면 있는 3개 있잖아. 스타벅스? 그거는 테이크아웃용 커피가 아닙니다. 왜냐? 그거는 테이크아웃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야? 손님하고 대면해서 회의를 한다, 수다를 떤다, 작업을 한다. 그럴 때는 스타벅스 가야지. 그게 아닌데 스타벅스 가갖고 커피를 들고 나온다? 뭐 재벌이야? 제가 봤을 땐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공짜 쿠폰이 생겨서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테이크아웃 할 때 한번 제 얘기를 꼭 생각해 주세요. 가서 내가 회의를 하냐, 수다를 떠냐, 앉아있는 것도 아닌데 잠깐만. 근데 여기는 스타벅스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스타벅스가 있는데 주변에 둘러봤는데 옐로우 브랜드가 안 보인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테이크아웃용 커피는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한 잔만 마셔라. 왜 한 잔만 마시라고 그러냐? 동양인은 오전에 카페인이 들어갔을 때 그 이상을 먹었을 때는 두통이나 불면증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많다.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서양인들보다 약해. 그러니까 너무 커피 많이 마시지 마라. 오후에 꼭 먹어야 될 일 있으면 탕비실을 가라. 탕비실 다 썩고 있어 지금 커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얘기 딱 그래서 돈이 도대체 얼마가 절약되는데 돈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야 뭐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5만 원 10만 원 절약될 수는 있겠죠. 그런 행동을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에게 뭘 주는 거죠? 돈에 대한 태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지잖아. 왜 이루어져? 새벽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특해서? 그게 아니죠. 새벽에 가서 기도할 정도의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고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기도하고 나와서 노력 안 하겠어요? 내가 새벽까지 나가서 기도를 막 할 정도면 나와서도 열심히 하겠지. 태도가 바뀌게 된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